서울시에서 근무하셨었고요. 현재 서울시 교육청 생활교육 정책 자문관으로 활동하시고 돌봄 치유교실과 참여소통교육 모임을 고문을 맡고 계시고요. 저서도 교사 일들과 같은 거나 이거 다 상품으로 드릴 거예요. 성생의 아름다운 수업, 그다음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백문백답 이런 것들을 저시고요. 전국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면서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박수 많이. 제가 지금 집 1시간 이상 걸리는 데는 강의하러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단 예외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생활지도부장님들 연수는 어디든 간다. 왜? 알잖아. 생활지도부장님들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경남 창원에 갔다 왔고요. 창원에 가서 창원교육지원청에 200명 생활지도부장님들 연수하고, 그 다음에 제천에 가서 40명 생활지도부장님 연수하고, 오늘 여기 지금 인천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생활지도에 관한 거 궁금하신 거 질문도 주시고, 제가 초간단으로 애들에게 생활교육 할 수 있는 거 학교폭력 예방 키트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상품도 좀 눈여겨보세요. 이거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상품이거든요. 이런 것들 배트맨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으면서도 애들 사내 녀석들의 눈길을 확 끄는 거. 2,000원, 3,000원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살 수 있냐? 전철 타시고 동대문역에 내리세요. 동대문역에 내리시면 창신동에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완구 도매상이 있어요. 2,500원, 3,000원이에요. 이거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이것도 여학생들은 이 복면가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 학습지가 두 종류죠. 그 뒷부분에 인성교육송이 있잖아요. 그거는 애들한테 내가 연말이면 전환기 수업 때문에 특히나 중3 애들 수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축제처럼 인성교육송 밤마다 한 곡씩 골라라. 그래서 단을 씌워서 무대 위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며드는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당장에 부장님들 수업 지금 하시기 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기 14004 여기 지금 주소가 보내드린 주소는 요거는 작년 학교폭력 예방 퀴즈, 올해 학교폭력 예방 퀴즈고요. 2020년도 버전을 제가 이틀 전에 만들었어요. 2020년 그 주소가 달라요. 그 여기에 지금 보시면 12950 이렇게 돼 있죠. 12950인데 그걸 바꿔주세요. 14004 14,004번입니다. 내일 당장에 가서 선생님들 수업하지 마시고 부장님들 그 진도도 수업 시험에 안 나올 거 애들이 눈여겨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4004 갑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이 첨부가 돼 있어요. 두 개가. 로그인 안 하셔도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로그인 안 한 상태입니다. 그냥 누르면 내려받아요. 이 첨부 파일. 근데 요것이 필살기예요. 학교폭력 예방 퀴즈 제가 첫 해부터 생활지도부 첫 해부터 했던 그 퀴즈들을 다 모아놨어요. 해설까지. 그러면 요거만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강의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상대방 선생님들 파트너로 서로 업무상 제휴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두 분이 됐다 그러면 선생님 학교 사안을 부장님이 받으시는 거야. 이런 사안이 있었다. 그러면 다 이 안에 퀴즈 안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네. 그걸 찾아서 10문항만 옮겨요. 그러면 또 선생님 학교 사안을 받으셔서 해당되는 거 10개 딱 받아서 그거 가지고 가서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애들 수업하는 건 좀 힘들죠? 누구 가르치는 게 더 좋아? 선생님들 연수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교사 연수,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을 연수하시는 겁니다. 잘 보셨다가 내년에 또 하실 마음이 없으시겠지만 또 그렇게 또 인생이 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집요하게 3월부터 첫날부터 막 집요하게 부장님 역할의 50%는 직원 교육이다. 부장님 역할의 50%는 아이들 지도가 아니에요. 교사를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담임들이 가서 하셔야 사건 그 방에서 사안 발생하면 그건 거의 절반은 담임 책임이다. 담임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 그리고 올해 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2020. 그래서 저는 이 학교 폭력 예방 퀴즈를 몇백 장을 이렇게 해놔요. 전교생분을 해놔. 그리고 보강 들어가라 그러면 줄랩줄랩 이거 들고 들어가요. 그럼 이 열문안 푸는데 정확히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애들은 생활교육 개념 배워서 있고 저는 무료하는 이런 애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몰라서 사고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파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예요. 잘 봐주세요. 여기 지금 이 게시글에 가면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글씨를 키웠어. 그래서 부장님들께서는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요 게시글 펴놓고 그냥 문제 푸시면 돼. 그리고 약간의 상품 같은 거 준비하시면 돼요. 저는 그 부흥고등학교에 가서 인천 저기 부흥고 가서 전교생 1, 2학년 애들 수능 다음날 1, 2학년 애들 전부 강당에 모아놓고 이걸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 제가 상품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랬더니 문상 5,000원짜리 10개를 주문해 주셨어요. 애들이 막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엄청 열기가 있었습니다. 학교 예산에 그런 거 좀 하셔서 여기 원래 답을 제가 네. 자 실제로 하겠습니다. 애들한테 이제 문제지를 나눠줬어요. 전교생에게 나눠주고 자 중간중간에 돌발 퀴즈가 있어서 돌발 퀴즈 맞추면 문상도 받으실 수 있고 이런 귀여운 가면들도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어요. 수능 끝난 다음날 고등학교 1학년 전교생을 놓고 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되더라는 거죠. 네? 실제 그 영상도 제가 촬영을 해놨어요. 자, 선생님도 같이 푸시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학생이 됐다는 생각 기분으로. 자, 미인정지가 작년까지만 해도 미인정이란 말 안 썼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무단이라고 했어요. 자, 그 전에 제가 워밍업으로 이 세 권의 책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3대 원인이 있습니다. 초성 퀴즈로 할게요. 이웃니을, 지은니을, 이 세 가지.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세 가지 이유를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 1위가 뭐다? 네? 몰라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 행위인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명목고등학교 생지부장 할 때 선빵 날린 놈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절반이 넘어요. 먼저 때린 놈만 죄가 있고 내가 화가 나서 때린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절반 넘는 걸 보고 제가 전율을 했어요. 야, 애들이 너무 무식하구나. 우리들이 너무 안 가르쳐줬구나. 그게 몰라서. 두 번째, 내 재미로. 남자애들은 장난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학습집 8번에 그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장난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사전 교육을 하죠. 특히 남자애들은 개념 못하고 생일빵이라고 해가지고 막 뭐 발로 밟고 막 찍고 그래요. 그게 폭력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십니다. 세 번째 뭘까요? 욱해서. 어떻게 다 아셔 이거를? 욱해서. 여기 이제 공감 가시죠? 이래서
이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좀 몰라서 하는 것과 또 8번에 재미로 하는 것과 10번에 우욱해서 하는 거, 그 세 가지를 다 버무리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민정 지각 결과 좋대. 부흥고등학교 가서 제가 손을 들어보게 했어요. 자, 언제 되냐? 자기가 생각하는 손 들어봐. 1번, 2번, 깜놀. 절반 정도의 아이들밖에 5번을 손을 안 들어. 애들이 그거 모르더라. 그러니까 학교 폭력은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이 무단 지각 결과 조퇴는 평생 간다는 게 이게 애들한테 각인이 안 돼 있더라고. 심지어 고등학교 애들도 몰라. 그 중딩이들은 알까요? 모릅니다. 그럼 무단 지각이 뭔 상관이 돼요? 노래를 같이 이렇게. 부장님들 강의하실 때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면 애들이 재미없어 해요. 파티 전문점 가면 있습니다. 이 정도 아니 우리 부장님 우리 생활부장님은 왜 그래? 이제 애들이 좀 꾀병도 병성.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각 조퇴는 평생 갑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저의 전속 가수 용인 문정중 이선 선생님.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각 조퇴는 평생 갑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오케이. 자, 노래 부를 사람 상품 드립니다. 노래 부르고 이거 가져가는 거야. 여기 나와서 부르고 가져가시면 돼요. 애들을 이렇게 유혹하시면. 그 꾸러기들이 이제 도전하겠죠. 아니면 문상 준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해도 좋고 두 사람이 해도 좋고 나와서 불러라. 부르고 가져가는 거다 이건 다. 부르는 사람들이 임자다. 그래서 애들 나와서 부르게 합니다. 이게 이 노래는 사실은 3절 이거 세 번째 줄이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단지각을 하는 무단지각 조퇴를 하는 원인을 잘 분석해 보니까 애들이 슬플 때 그래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이런 부부간의 불화죠. 이혼이나 별거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그 화를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슬그머니 나가서 PC방 가서 하고 그러더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이 아픈 거는 마음이 아픈 꾀병이요. 꾀병이 곧 마음의 병이에요.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려. 선생님 어제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집안 새가 다 그냥 막 부서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앉아있지 못하겠어요. 조퇴 좀 시켜주실래요? 그렇게 말씀드려. 창피하겠지만. 왜냐? 말 안 하고 그냥 나갔을 때 평생 이게 기록이 남는데 선생님이 괴담 수준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여기 가시면 지각 괴담이 나와요. 괴담 수준입니다. 애들한테 중학교에서는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특성화고 전형원서를 쓰면서 이 출결이나 봉사점수 이 부분 때문에 가고 싶은 곳에 못 가는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전교생에게 돌린 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12월에 교육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월부터 집요하게 이게 돼야 돼. 니네 어떤 학교 가고 싶어? 아 그런 생각하지 마. 출결이 지저분하면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 이게 3월부터 집요하게 교육을 해주시자.
개념을 주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래요. 단톡방으로, 저는 전교생하고 단톡방을 운영했거든요. 밤마다. 내가 살을 남을 내니까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교육을 했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지각적 속에 가장 괴이한 얘기는 이거였어요. 어떤 아이가 중소 26살 먹은 애가 졸업생이 왔어. 학교 와서 얘가 이제 26살 돼서 거기서 그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대기업, 뭐라고 하면 다 아는 대기업에 스카우트 때 제의가 온 거예요. 근데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순간에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띄워라 그런다. 아니 학력이 대졸인데 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띄워라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답이 나와요. 뭘 보고 싶은 거야? 인성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생활기록부에 5일간의 무단결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죠. 직원 조회 때 그 아이가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이 무단결석 닷새를 삭제해 줄 수 없냐. 누가 삭제해 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그 아무도. 대법원장 안 돼, 국회의장 안 돼, 대통령 안 돼, 아무도 삭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생이 확 필려든 순간에 발목이 딱 잡혀버려. 그런 이야기들이 숱하게 많다. 이런 이야기들 교단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적절하게 섞어서 담임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주시면 있습니다. 다음 2번 어디인가요? 클리닉이 네, 보건소. 종합병원은 유료. 이 보건소의 클리닉이 굉장히 전문적이다. 전 애들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거기 가서 담배 처음에 걸리면 교내봉사 이런 걸 안 주고 담배 처음 걸리면 금연침을 4번 맞고 와라 그랬어요. 한의원에 무료로 침을 놔주거든요. 그런 병원들, 한의원들이 많아요. 그렇게 대체벌, 그리고 2번째 걸리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한 달 이상 다녀라. 그걸로 사회봉사 시켜봐봐요. 사회봉사 보낼 데도 없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저기 보건소 가서 끊어와. 그럼 그걸 봉사활동 그렇게 대신 해버렸습니다. 자, 3번 코너에 갔다가 문제가 좀 다르지 않나요? 제가 또 업그레이드하는 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코너가 뭔가요? 코인 노래. 네. 코너가 뭔지 모르시고 지금 교직에 계시면 참 잘 살으신 거예요. 네. 코너. 자, 그러면 돌발 퀴즈. 배그는 뭐다? 배그. 누가 이렇게 맞아? 네, 맞아요. 배틀그라운드. 자, 그 다음에 이거 학부모 연수할 때 쓰는 거예요. 학부모 점수 맞춤. 코너를 몰라, 빵점 엄마야. 배그도 몰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게 디팡. 디스코 팡팡. 네, 누가 말씀하셨나요? 여기 네. 디팡, 디스코 팡팡이라고 원단 그럼 제가 이 얼굴 생활지도부장을 하려니 뭘 알아야지. 그러니 디팡에서 사고가 난 거야. 우리 학교 애들이 다른 학교에 1학년 애들을 때리고 금품갈치 사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디팡이 뭐야? 저는 바로 가버려요. 갔더니
야, 이거 성인 나이 때보다 더 하더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애들까지 있어요. 그 디스코 원반 위에서 빙빙빙 도는데 환상적이더라고.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 이거는 실제 사례예요. 모 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회장과 2학년 학생회 부회장, 여학생 부회장이 뽀뽀했다는 사실을 카톡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어떤 애가 자기네들끼리 있는 방에 돌렸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제가 돌발 퀴즈를 냅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통신이 미음 통신이다. 뭔지 아니? AP? 연합지? 그런 통신 가장. 자,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교사들을 저경력 교사들에게 강추. 여기 사안 신규 선생님들하고 사안 그 상담한 내용들을 담은 책이에요. 힌트 드릴게요. 너만 알고 있어라 통신. 네? 무슨 통신? 아, 유머예요, 유머. 너만 알고 있어라 통신. 부장님들 참 뇌가 굳었구나. 아, 이거 다 하기 빨리 와야지. 너만 통신. 너만 통신. 애들한테 네 입 밖으로 나갔고 네 손끝으로 나간 건 전 세계를 향해서 말한 거나 마찬가지. 절대로 비밀이 지켜질 수 없어. 너만 통신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지금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네. 네. 녹화해서 또 올리려고. 내년엔 이 연수도 이제 안 하려고. 네. 자, 이건 무슨 죄에 해당할까? 명예훼손. 예, 명예훼손죄. 근데 애들은 그걸 몰라요. 분명히 뽀뽀했거든요. 근데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개 아빠가 성범죄다라는 사실을 페메로 옮긴 애가 유죄로 걸렸어요. 실제로 성범죄자야. 그런데 그것을 돌리는 것도 명예훼손죄로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중간에 선생님들 노래 하나 또 하시고 우리 전속 가수가 또 불러주십니다. 놀리지 마소. 누구 엄마 장애인이라 놀리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이건 천호중에 있을 때 애들이 이런 누구 엄마 장애인이라 놀리면 누구는 엄마가 장애인이야 절대로 옳은 말을 절어 그 말을 돌려버려. 누구 아빠 안 계시다 명예훼손. 옮기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네. 누구네 아빠? 아니 애미도 없는 놈이 이런 말 하는 거 그게 전부 명예훼손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명예훼손. 얘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명예훼손죄. 4번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이게 전부 다 부장님들도 다 학교마다 이런 사안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런 게 다 범죄라는 걸 알려주세요. 이 3학년 녀석들이 2학년한테 가가지고 너 뭐 화장이 이렇게 진하냐? 이것들이 잘난 척하고 뭐 좀 날라리냐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그 언니들 무서워요. 얘들 와라.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어떤 일을 할 의무가 없어요. 니네들은 이 아이에게 뭐 한 죄야? 강요죄. 이거 범죄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범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다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폭력 예방 기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강요죄. 그리고 별일도 많지.
운동 점심시간에 해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3학년 형이 저 앉아 일어서 100번을 해서 아파 죽겠어요 그러는 거야. 어떤 놈이야? 데리고 와. 그것도 마찬가지 범죄 행위라는 거죠. 내가 뭐 얼굴을 축구로 뻥 쳐가지고 아파 죽겠어. 그러나 그 벌을 그 아이에게 개인적으로 줄 수 있다 없다. 민주주의 사회는 그렇게 안 돼. 굳이 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에 호소해야 된다. 쟤 때문에 맞아가지고 뇌가 웅웅거리고 우울해졌다. 그렇게 하면 고소하면 돼. 그러나 그 아이에게 개인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민주사회는 없다.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 네. 5번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은 애들이 이제 5번쯤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흩어질 때예요. 그럴 때 애들 몇 명을 나오게 해. 나와서 그 앞에 앉아있는 애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귀싸대기를 때리는 장면을 연출해요. 그렇게 연출하고 그 옆에는 애들이 2학년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연출하세요. 근데 그럼 애들이 또 다 잘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와서 이러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중학교 있을 때 2번이나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들이 그때 일진놀이 한참 할 때인데 2학년 애들이 1학년 인사 안 한다고 화장실에 보다가 싸대기를 갈리고 고막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실제 사고예요. 고막 재생수술 자체는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한 1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질 않아. 그 뒤에 무슨 무시무시한 그게 있어요. 다음 문제에 나옵니다. 뭐가 있어요?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소송이 걸릴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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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임죄가 아니고 이게 무슨 죄냐고요? 집단 폭행이에요. 집단 폭행. 맞은 아이가 저 언니도 무서웠어요. 그러면 팔짱 끼고 있는데 단순히 구경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석방, 위협이 됐다는 뜻이에요. 담장 효과라고 하는 법에서도 나오는 용어예요. 그 아이가 저항할 의지를 무기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다 집단 폭행으로 해당돼요. 근데 집단이기 때문에 또 가중처벌을 받아요. 아무지간에. 그럼 방관죄는 뭐냐? 이게 방관죄는 지나가다 저것도 지나가고 또 그냥 쓱 지나가 버렸을 때 그런 정도가 방관이지 그 옆에 팔짱 끼고 구경하면 10중 8구 다 낚인다.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센터에 보호자 학부모들 특별 교육을 하는데 어떤 날 6명이 같은 학교에서 왔어. 어쩐 일로 오셨어요? 6명이 어떻게 같은 학교에서 오셨어? 그때 발이 있거든요. 때리긴 한 놈 때렸어. 나머지 5명이 이러고 옆에 팔짱 끼고 있었던 거죠. 전부 다 처벌받았어요. 엄마들도 어이없어 하더라고. 엄마들이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학부모 총회 때 몇 가지 여기서 추려가지고 꼭 해주세요. 학부모 교육. 근데 자기 학교에서 하지 말고 어디 가서 해라? 다른 옆에 학교 가서 하셔라. 그래야 20만 원 받으실 수 있다. 학부모 총회. 근데 학부모 총회 때는 길게 하면 매너가 아니에요. 저 7분까지 했어요. 7분. 왜냐면 학부모총 3월 학부모 총회 때 어머니들이 내 강의 듣고 싶겠어요. 당장 그날은 누구 보고 싶어 빨리. 담임 보고 싶거든. 빨리 보내드려야지. 그러니까 엑기스만 한 5개 정도 해서 딱 하시면 명태 이후에 사는 게 보장됩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죄일까? 집단 폭행. 법원의 판결이 여기 가시면 법원의 판결이 법원 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써준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범죄다. 6번
이것도 웃기는데 중학생이 강동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선생님 아무개 1학년 아무개인데요. 근데 왜 거기가 있냐?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오다가 초등편을 사가지고 들어가다가 그 영무원한테 걸렸어. 그러면 영무원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몇 배? 30배 내면 돼. 내면 되는데 이 녀석이 겁이 나서 그런지 엄마 연락처를 안 알려드린 거예요. 영무원 아저씨한테. 그냥 얘는 그냥 비실비실. 요 애들이 요즘 그 혼나야 되는 상황에서 비실비실 웃어서 사람 열받게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비실비실 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112에 신고를 해버렸어. 그래서 현행범으로 돼가지고 강동경찰서로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 제가 애들 가르칩니다. 얘들아,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거기서 아저씨 저만 그랬어요? 이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아빠가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걸렸어. 아빠가 경찰이 있는데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잘 생각해. 어떻게 해야 돼? 왜 나만 잡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뭐 또 앓는 소리 해야지. 갑자기 어머니께서 편찮으 시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야지. 미안한 표정 지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아저씨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실비실 웃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고개를 약간 숙이고 30도 정도 아래를 쳐다보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아저씨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시작. 아저씨, 제가 배가 고파서 빵을 사 먹느라고 돈이 좀 부족했어요. 죄송해요. 이것까지 연습을 시켜야 돼. 이게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김현숙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집에서 제대로 혼난 경험이 없어가지고 매를 번다. 요즘 매 맞는 세상은 아닙니다. 사과를 못해요. 그냥 비실비실 웃으니까 야단치는 선생님은 더 열받지. 교육을 시켜주시면 아주 쓸모있는. 자, 근데 이거는 30배 과태료가 아니에요. 무슨 죄? 네? 찍으세요. 찍어. 1번 아니고 찍으세요. 3번 정답입니다. 사기죄. 돈 없이, 그다음에 무전취식도 뭐야? 돈 없이 술집 가서 술 먹었어.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그러면 이것도 무슨 죄야? 무전취식. 사기죄. 7번. 이게 바로 이건 실제로 제 제자가 어느 날 패매가 뭔가요? 패매? 네, 페이스북 메신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선생님 상담 좀 부탁드려요. 우리 졸업한 애예요. 26살쯤 되는데 요건 제가 애들 맞게 좀 편집을 했고,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손님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얘가 키가 180이 넘어요. 태권도 4단. 근데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내가 때릴 수는 없고 그냥 막말을 막 해버리니까 20발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녹음을 하는 거야. 고소를 했네? 근데 얼마 전에 재판에 나오라는데, 에이 내가 그까지 그쪽 알리는 집집 알바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얼마 전에 뒤에 벌금 100만 원이 나왔어. 뭐 그런가 보다. 그게 또 재판을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이건 얘가. 그러더니 이번에 또 300만 원을 내래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뭐예요? 앞에 거는 형사처벌이죠. 벌금.
뒤에 거는 민사예요. 그 민사에 무슨 죄? 정신적 피해 보상. 이게 무서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만 원의 문제가 여기 낚여버리면 그냥 인생이 엄마 아빠도 멘붕 돼버린다. 이게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 걸려요 이게? 보통 2년 걸려요. 그럼 2년 동안 재판도 참여하고 상처받을 때는 다 상처받아. 그러니까 욕 몇 마디 했다가 결국 어떻게 돼? 집안 망하는 수, 이혼 사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막 화가 나니까 그런 가정이 있어요 실제로. 자, 욕 잘못했다가 얼마 날라가? 4억. 애들 욕하면 전일이에요. 얼마? 돈 많어? 애들이 제일 취약하게 돈 얘기 들어. 요즘 애들이. 욕하면 얼마? 400. 그리고 애들한테 제가 또 팁을 줍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용돈 버는 법을 알려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욕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갑자기 전화가 온 듯이 잠깐만요. 아, 네. 예,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돌아서기 전에 뭘 눌러? 녹음 단추를 누르는 거야. 녹음 단추를 누르고 주문을 탁 들고 여기 가서 계속 얘기를 해. 욕하는 거 다 들어. 그런 다음에 이걸 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 다음에 용돈을 벌려면 생활지도고 거긴 돈 안 줘. 거기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딜 가야 돼? 엄마 손잡고, 여러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한 분 모시고 어디로 가야 돼? 경찰, 파출소 가지 마. 파출소는 기소권이 없어. 오늘 사건, 수사권도 없어. 그러니까 바로 경찰서로 가. 경찰서로 가서 소장을 해놔. 그러면 얼마 벌어? 자, 얼마 번다? 네? 얼마? 400? 아니 300 번다. 300이죠. 100만 원은 뭐고? 국가에 기록되는 벌금이고 300이 내 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데 이때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지. 얘들아, 내가 이거 돈 벌라고 한 얘기니 욕하지 말자고 한 얘기니? 그렇다고 진짜 침사하게 가서 경찰서 가서 하는 놈은 인간도 아니라고. 친구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 녀석한테 야, 서울 오거든 내가 막걸리나 한 잔 받아줄 테니까 와라 그랬어요. 8번 김정섭 선생님도 어느 학교 생활지도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생활지도가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예요. 노래로 하고 이렇게 시로 하고. 자, 이게 또 시. 강도센 생일빵 축하를 빙자한 포입니다. 여기 가시면 제가 생일빵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를 때린 애들을 불러다가 훈화한 거 녹음이 된 게 있습니다. 저는 생활지도부 일을 하면서 흥분해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애들 때문에 흥분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선생들 때문에 흥분한 일은 좀 있어. 이 양반들이 자꾸 일을 키우더라고. 특히 잠자는 애 왜 깨우니? 그 잠자는 애 흔들어서 깨워. 그래가지고 교권 사안이라고 그래요. 얘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졸아요? 푹 자잖아요. 자도 푹 자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 몰라. 독서실인지 지네 집인지 여기 학교인지도 모르고 자는 애를 건드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게 등짝을 때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에이 씨발 이러잖아요. 그냥 누군지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화나니까. 근데 거기 선생님이 계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평소에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은 경우는 애가 바로 꼬리를 내려요. 아이씨, 선생님 죄송해. 난 네가 하는 줄 알았잖아, 새끼야. 이런다고. 바로 꼬리.
근데 평소에 선생님이 손찌검 버릇이 있고 그반 애들이 그 선생님에 대해서 냉랭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애가 뻗대더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왜요? 선생님한테 안 했거든요? 이렇게 뻣뻣해. 그러면 선생님은 막 열이 받아가지고 애를 데리고 와. 그게 무슨 교권이야. 잠자가 안면방해지. 그래서 굳이 애를 깨우려면 좀 이렇게 귀엽게 깨우세요. 야, 수업 끝났다. 응? 아니면 뽀로로 같은 거. 소리 나는 거 지금 맞아. 그런 걸로 깨워야지. 선생님 이거 꼭 좀 좋은 교직원 연습 때 꼭 강조해 주세요. 이거 교권사항. 소리를 귀엽게 깨워. 근데 사실은 깨울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애들은 졸려서 자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선택해서 자요. 무시무시한 사실입니다. 오늘 2교시, 5교시 잔다. 아침에 딱 마음을 먹고 컨디션 조절해요. 그럼 제가 어떤 수업을 찾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미난 대답을 들었어요. 이 수업에 잘못된다. 지읒. 무슨 수업? 지읒. 부장님들 너무 무식해. 왜 이렇게 무식해? 힌트. 진지충. 누가 봐서. 여기 그만 봐. 또 하시는 진지충 말씀. 들렸는데 골라. 이웃을 만나는 곳에. 그걸 좀 비싼 거예요. 애들이 한결같이 진지한 수업 싫어한다는 거예요. 유튜버가 드디어 장래 희망 직업 10위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초등 애들이 뭐에 열광을 놔두고 아무 내용도 없어. 다만 뭐가 있어? 재미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재미 하나 가지고 초딩이가 빌딩 샀다면서요. 강남에 유튜브로. 그러니까 초딩에서 막 유튜브 열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코드 자체가 재미이기 때문에 진지하면 진전이 나. 그래서 그냥 제가 이딴 거 하는 것도 손쉽게 애들한테 좀 다가가요. 생활지도 그냥 막 안경 끼고 뭐 이러면 그냥 치근하게 봐주죠. 그죠? 치근하게 봐주면 안 싸워. 자, 이 김정석 선생님의 시를 제목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다? 세 글자. 이것도 초성 퀴즈? 저분이 이 시의 제목을 이걸로 했어요. 비읍, 지읒, 키읔. 저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인데. 빈자한. 참나 듣기가 어렵거든요. 빈자한. 강도센 얼음땡, 강도센 짠, 참참참. 근데 이게 제가 어느 학교에 양평에 있는 모 학교에 갔다가 그 학교에서 기절놀이 사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절놀이는 장난을 빙자한 살인이다. 기절놀이 아시나요?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이른바 기절놀이를 빙자한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학교 측이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기절놀이 영상입니다. 학생들이 밤중에 기숙사 방에 모여 다른 학생의 목을 조르고 기절한 학생의 뺨을 때려 깨우며 쉴 새 없이 기득거립니다. 이 학생들은 이처럼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한 달 동안 당했습니다. 스트레스 좀 풀려다가 기절 좀 당하세요. 거의 20번 정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모두 7명. 이들은 기절놀이를 빙자한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금품 갈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몰랐던 해당 고등학교는 논란이 커지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절놀이를 가지고 장난으로 했어도 이게 뭐다? 범죄 행위다. 살인 미수예요.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딱 네. 또 의자 빼기. 의자 빼기가 왜 폭력이 될 수 있냐면 장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중학교 단계에서는 얘네들은 넘어지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죠. 다치지 그걸 모르는 상태가라면 모르지만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해죄고 학교 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이걸 알려주시면 그 맨 뒤에 소감 나오잖아요. 가장 도움이 되게 뭐냐 그러면 랭킹 1위가 바로 이거예요. 남자애들. 아 장난이 다 폭력이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까 정신적 피해 보상이죠. 300만 원을 낸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죠. 네. 9번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선생님 말씀이 끝나기 전에 마음의 병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뭐죠? 집중도 잘 안 되고 선생님 말씀이 끝나야 자꾸 질문하게 되고 그걸 자주 잃어버려요.